3월 5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번 대한민국 금통위 때 증시는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증시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공포감이 커지고 있을 때 주가가 추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속도 방지턱 역할을 한번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금통위는요, 미국이 하는 거를 보고 움직이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금리를 동결했고, 그리고 증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어? 실망감 때문에 후두두두두두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 원래는 3월 18일 회의 때인데 회의 때 나와야 될 금리 결정이 보름 가까이 앞당겨서 그것도 50bp 금리 인하 결정을 내놓으니까 이제 금통위는 형님이 저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따라서 하자. 그래서 한국은행 조기 금리 인하론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달에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요. 앞당겨서 할 거라는 거죠. 미국처럼, 형님처럼.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통위에서 연준이 하듯이 기간을 앞당겨서 금리를 인하해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하했으니까 따라서 인하한 거겠지 이 정도 반응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월 8일 미국의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침 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미국 증시가 마감되지만 이제 3월 9일부터는 새벽 5시가 되면 뉴욕 증시의 마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증시도 1시간 먼저 시작하는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슈퍼 화요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워렌 버핏도 지지했고 미쓰리도 응원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 대선 경선에 포기했습니다. 어떤 청취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미쓰리님은 왜 마이클 블룸버그를 좋아하세요? 돈이 많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돈 많은 게 좋겠지만, 저는, 글쎄요, 마이클 블룸버그를 남성으로 보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이 많아서 좋다라기보다 저는,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가 돈이 없어도, 저는 제가 사랑하면 기둥서방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이 많아서 지지한다라기보다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제3자 관점으로 미국 대선의 어떤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부동산 재벌, 언론 재벌 이렇게 두 인물이 이렇게 맞짱 뜨면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자, 마이클 블룸버그는요. 이번 슈퍼 화요일 날 3위를 기록했습니다.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경선을 포기하면서 조 바이든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나는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다. 석 달 전에 나는 트럼프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했고 지금 나는 같은 이유로 즉 트럼프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조 바이든을 밀어주기 위해서 경선을 포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아마 예민했었을 겁니다. 미니 마이크가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야, 너 돈 허튼 데 썼다, 야, 너 낭비했다, 야, 이런 모질이, 이런 컨셉이겠죠. 그런데,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번에 그 경선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광고비를 썼다고 하죠. 그 광고비를, 글쎄요, 미국 광고회사에서 다 매출로 소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조 바이든이 이번 슈퍼 화요일 날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안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버니 샌더스가 강세를 보였다면 안도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이든 버니 샌더스든 아마 둘 다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슈퍼 화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 바이든이 대부분 여론조사 때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부티지지와 에이미가 경선을 포기한 다음에 조 바이든을 지지하기로 했고 마이클 블룸버그가 경선 포기하면서 조 바이든을 지지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경선의 어떠한 그 분위기는 조 바이든과 그리고 아직까지 엘리자베스 워런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녀도 경선을 포기하고 버니 샌더스를 민다면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뉴욕 증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50bp를 인하했는데 증시가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머 시간차 공격하니까 미국 증시가 반등하네. 그럼 내가 또 시간차 공격해서 더 일찍 금리를 인하해야지 라고 했더니 연준이 저 뭔 뻘짓이야. 쟤 뭐 하는 거니? 뭐 이런 황당함에 좀 당황스러워함에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당황스러워서 하락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주후반이 되면 어쨌든 간에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은 뭐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50bp의 금리 인하는 즉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고 지금 당장은 제롬 파월 뭐 하는 거야? 무슨 갑자기 헐 금리 인하? 뭐 이랬는데 그래 뭐 금리 인하가 증시에 좋은 거니까 라고 이성을 찾으면서 뉴욕 증시는 뭐 상승할 거다. 다시 반등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3월 1일 방송에서 미 증시가 저렇게까지 진짜 하락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도 확산이지만 이미 월가에서는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증시가 올라가는 거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증시의 악재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2월 달에는 부티지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마이클 블룸버그도 나온다고 하고, 미국 경선이 되게 재밌어지겠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티지지나 마이클 블룸버그나, 뭐 중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그냥 뭐 어찌 보면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버니 샌더스가 갑자기 1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월가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야,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증시에 덜 우호적인데 트럼프보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에서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된다.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이래서 뉴욕 증시가 저렇게까지 하락했다라고 제가 3월 1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 4일 뉴욕 증시는요. 조 바이든이 슈퍼 화요일에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성을 찾은 뉴욕 증시가 그래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라니까 자 정신 차리고 자 좋아하자 그래서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에는요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진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야 니네 투자자들 여기 쳐다봐 이러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우리는 그냥 나방처럼 그 빛이 보이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호재와 악재들은 생명체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월 말에 막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막 뉴욕 증시도 하락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끝없는 추락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미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미국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버니 샌더스가 급진 사회주의이다 보니까 월가에서 버니 샌더스가 혹시 잘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1등 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경악을 해가지고 증시가 하락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시장에서 시장이 그때 그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은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한 진정한 뜻을 좀 몇 개 풀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최근 증권사들이 내놓는 어떤 주간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횡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횡보는 뭐예요, 여러분? 예, 그냥 이게 옆으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옆으로 쭉 움직이는 건요, 분명히 매일매일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차트로 길게 보면은, 매일매일은 큰 폭의 변동폭이지만, 길게 뽑아봤을 때 그냥 일자로 쭉 거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횡보죠. 애널리스트들이 횡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 횡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증시가 불안할 땐 뭐라고 합니까? 증시가 불안한데 좀 안 좋게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 뭐냐면, 증시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니까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고 조금 있으면 뭐 실적이고 뭐 지표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뭐 하라고 합니까? 저점에 분할 매수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시기를 더 지나서 더 떨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가서 현금 전략하래요. 전 그 얘기가 가장 화가 나요. 아니, 연락에 분할 매수하래매. 하락할 때마다 사래매. 그렇게 놓고는 나중에 가서 현금 갖고 있으래요.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3월 4일 수요일 대한민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3월 4일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증시가 하락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라고 놀랬는데 증시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코스피가 2050포인트로 회복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3월 4일 뉴욕 증시가 거의 다우지수 4% 넘게 상승했고요. 거기에다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조 바이든에 대한 강세 이것 때문에 3월 5일 목요일 우리나라 증시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합니까? 다시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자, 미쓰리는요, 이번 주에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과연 이 상승이 계속 이어갈까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다시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다시 이성을 찾고요. 제가 이번 주에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는 예상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또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면요. 또 애널리스트들이 또 막 더 갈 것처럼 또 이제는 뭐 바닥을 찍어내는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롤러코스터장입니다. 자, 그 얘기는 3월 4일 뉴욕 증시는 월가에서 싫어했던 버니 샌더스가 약세를 보이고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조 바이든이 강세를 보였지만 월가에서는 트럼프를 더 좋아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50bp 금리 인하는요, 증시에 일단은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오늘 축하 분위기 내도 돼요. 그러나 다시 이성을 찾아보면 과연 금리 인하가 진짜 이 코로나 확산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을 금리 인하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을 걱정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청취자님께서 이제 주말에 가면 이제 미국의 어떤 코로나 확산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증시가 반등할 거란 건 예상했지만, 코로나19 같은 건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지금 미국 증시가 아무리 상승해도 저거는 급반등이지 대세 상승이 아니라고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뉴욕에 있는 지금 뉴욕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명이 됐다고 하죠. LA에선 6명 신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2명, 콘트라 카운티에서 1명. 지금 총 미국 내 사망자가 11명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요양병원 중심으로 9명이 사망했고 아마존 직원도 확진 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학교 휴교령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좀 작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랜 역사 동안 하도 짓밟혀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근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잡초 같은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생기면 더 위기 때 강해지는 그런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약간 빨리빨리 근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빵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그 엄청난 인터넷 속도와 또 엄청난 호기심과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옆에 이웃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예. 너는 몇 살이니? 니네 엄마 뭐 하시니? 니네 아빠 어디 다니시니? 이런 거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즉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국민들이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아파? 나도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먼저 걱정하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액션들,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보여주는 그런 액션들이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액션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 큰일 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왜? 걔네들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냥 예, 좀 여유롭거든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마 어떠한 여러분 얼마 전에 들으셨겠지만 미국 내 독감 환자가 8,00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미국 독감 환자가 8,000명이 죽었는데 미국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즉 그렇게 여유로웠던 애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장난이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심각한데 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막 월마트 같은 데서 막 사재기하고 이런 거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19 때 예, 사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의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미국 국민들 예, 난리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여러분 우리가 3월 5일 목요일 날 오늘 경칩인데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급반등하고 거기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이고 월가에서 싫어한 버니 샌더스가 약세를 보였고 금리 인하가 증시에 효력이 되니까 야 이제 좋다라고 흥분하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아직 여러분 미국의 코로나19는요.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달 정도에 백신이 개발되든 치료제가 개발되든 하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코로나19가 갑자기 이제 이게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 걔네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냄비처럼 후 끓어가지고 금방 식지만 걔네들은 천천히 끓어서 한참을 갈 겁니다. 결국 그 부분이 지금 조 바이든이 슈퍼화요일에 강세를 보였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싸울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연 코로나19가 미국에서의 어떤 그 확산을 얼만큼 길게 오래 가게 하느냐. 저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요,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향보다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요, 학교 휴교령 내렸다고 하잖아요. 예, 유럽은 나라들끼리 다닥다닥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또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은 반등일 뿐입니다. 여러분, 올해 장세는요, 롤러코스터 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그랬을 때, 예, 종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예, 현금 확보해 두세요. 저는, 제가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못된 생각이 뭐냐면,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둥,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 이렇게 격리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니네 그러다 벌 받는다. 어떤 벌이겠습니까? 예, 금융위기 오겠죠. 저는 인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인하해도 그냥 지금 증시가 너무 안 좋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 속도 조절론 정도 거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해도 저는 다시 예전 분위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앞으로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야 될 숙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3월 5일 아침에 눈을 떠서 뉴욕 증시 그래 이성 찾고 이제 올라가지라는 걸 보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2000포인트 안착을 하고 또 안정을 찾고 이래가지고 또 개인들이 또 뛰어들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예. 저는요, 이번 반등이 상승하는, 이번 반등에 매도하는 반등이지, 예, 사는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는 반등이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죠. 올해 장은 울트라 캡숑 짱짱짱 선수들의 장.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폭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씩 움직여요. 이거 멀미약 먹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등에 더 갈 거라는 고를 외치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주 후반에 뉴욕 증시가 이성을 찾을 거다,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건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인하한 거는 어쨌든 뉴욕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는 재료로 쓰일 거고 뉴욕 증시가 그 생각을 할 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런 반등이 미국 증시 기준으로 3월 5일 목요일 날까지 이어진다면 3월 6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또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예, 지금 반등은 매수하는 반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 유가가, 러시아가 머뭇거린다. 그래서 혹시 감산이 정말 될까? 이러한 걱정으로 40센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펙은 회의에 들어갔고요. 제 생각에는 며칠 동안 반등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떠한 그 머뭇거림 이다라고 해서 조정을 받은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3월 6일 날 오펙 회의에서 러시아가 오케이 감산하자 그래서 감산 결정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국제 유가는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예, 국제 유가는 예, 떨어지는 거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3월 6일 날은 아마 국제 유가가 감산 합의됐다라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증시가 좋아도 걱정. 떨어져도 미스되는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너무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게, 유튜브 청취자님들, 예,
보여드리지도 못하는데 목소리만 나가는데도 유튜브의 청취자님들이 구독자 수가 좀 늘고 있다는 점이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쪽을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유튜브는 좀 봐야 되는 맛이 있는데 저는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대신 제가 보여드리는 대신 더 열심히 내용으로 승부수를 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칩이니까 날씨가 쌀쌀하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꽃샘추위라고 생각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